오늘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현대 과학적으로 이 폼롤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지는가. 호리병은 오행상 수, 그러니까 심장과 방광의 에너지가 기운이 순환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냥 흔한 병이에요. 딱 물어보면 또 몰라요. 네. 그걸 뭘로 공부하니까 그냥 눈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로 확실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연 몸이 어떻게 변할까. 그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근막이 앞뒤의 균형을 잘 잡아서 있게 되면 자세를 바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세를 바르게 잡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라비티라고 하는 중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방광경을 이렇게 한번 훑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락을 한번 폼롤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발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근막을 푸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가근막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자가근막이완 목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폼롤러 여러 가지 원리라든지 이렇게 생긴 것들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 이것에 접촉하는 부위는 어디냐? 인체인데, 인체에 근육을 쌓고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풀어냈을 때 근육이 이완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근막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근육들, 근섬유가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의 그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수축기관이 잘 될 수 있고 가동 범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폼롤러를 실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근막의 긴장도를 이완시키는 거고, 자 여기서 그냥 재밌게 근막의 긴장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뭐냐면 그냥 엉켜 있거나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착이라고 하거든요. 유착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주체고 여기가 이제 극돌기, 그리고 행돌기, 이건 다 아는 이야기니까. 만약에 퇴행성이라든지 또는 협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체와 주체의 디스크의 공간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공간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탄성이 없어져요. 탄성.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동성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동성이 줄어든다는 말은요, 운동성이에요. 운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들은 왜 운동성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운동성이 있어야만이 얘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조직 내에 세포들은 혈관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얘들은 삼투압에 의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굳어져 버리거나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서히 퇴화되는 거죠. 퇴화되면 뇌는 어떻게 돼요? 시냅스가 전기불이 꺼져버리는 구간들이 다 있어요. 그걸 이제 잘 표현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그게 12경락, 기공법, 12경골법, 오장육부 뭐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공간 관절의 긴장도를 이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티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근막이 있고 거기가 이제 근육이 있고 뼈가 있어요. 그 사이에 공간, 나중에 그림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들이 미끄러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 여기서 말하는 엘라스틴, 콜라겐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돼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기저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70%가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게 물이에요. 물 같은 것들, 우리 그
저기 이 근막에 그들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끈적끈적하다든지 또는 이게 딱 붙어버리면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붙어가지고 당겨서 이렇게 당기면 이쪽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뭔가 얘가 유연성이 있으면 더 괜찮은데 이쪽까지 영향이 안 가는데 한쪽에 경결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경결된 그 밴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또록또록 하는 것 그걸 결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통증이 유발되니까 그 지점을 뭐라고 한다? 트래그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긴장도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이 분들을 가지고 굴릴까? 장단지, 허벅지, 뭐 등, 내척, 외척, 다 부르는 이유는 뭘까? 이제 그거를 알고 내가 강도를 조정해 줘야 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관절의 가동 범위가 커지는 거죠. 관절의 가동 범위 커지고 그 다음에 체형, 몸을 바르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연성, 그리고 균형, 그리고 상해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 근막은 다량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 그 안에 이렇게 들다 보니까 기존 물질이 있는데 거기는 물이에요. 물이 70% 정도 되고 콜라겐 섬유, 콜라겐은 인장력이 있다. 당기는 힘이 있어서 젊게 보인다. 그 다음에 엘라스틴 섬유, 탄성. 이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들 구조를 만들 때 이 엘라스틴 섬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이런 물질들이 이 근막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 구성 요소로 근막과 신경 그리고 혈관 같은 신체 내 구조물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그 조직이 부딪혀도 근막에 의해서 미끄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움직임에 관여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건조해지면 유동성이 떨어지죠.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 마찰이 일어나고 밀착 붙어버려요. 그리고 엉킴 현상이 어떤 근육에 자극을 했을 때 그 안에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 식경학적인 것들은 어떤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라고 봤더니 골지간이라는 기관을 자극을 뒤에 나오겠지만 골지간이라고 구심성 수축과 원심성 수축을 같이 하면서도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이완이에요. 이완, 일정한 압력이 들어왔잖아요. 일정한 압력이 들어왔으면 그걸 못 견디면 그들은 이완을 명령을 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골지간입니다. 그리고 금방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금방추는 근육 안에 있어요. 근육 안에. 이 골지간은 근육 바깥쪽, 끝쪽, 그 힘줄이 있는 쪽. 이 금방추의 활성화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이 근육의 과한 긴장을 말하는 거예요. 과한 긴장, 그러니까 긴장된 근육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긴장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풀면 이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근육의 활성도를 낮춰서 가동률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근육을 풀고 림프라든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지니는 게 이 자가 근막 이완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든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힘줄, 텐던이라고 하는 것은 뼈하고 근육을 이어주는 데서 알고 있는 거고 여기도 많이 있는 거죠. 이 전체에 이 근육을 싸고 있는 것이 이게 파시아라고 근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원섬유, 근섬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다시 하나의 줄기를 뽑아내면 이 안에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구조물들이 있어서 얘들이 수축 이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은 근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근육을 싸고 있는 것이구나. 보자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막은 적절한 근육의 움직임. 이 근막도 6도
움직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영향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적절한 근육의 움직임과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 움직임은 영향을 받고 수분,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기존물질들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을 때 우리는 부드러운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피부를 보면 탄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요게 티슈예요. 여기 티슈 피부고 요게 근막이에요. 이렇게 아주 근막은 이 무질서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또 돼지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보면 하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근막이에요. 근막은 뭘로 구성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기존 물질이 70%가 되고 나머지는 30%예요. 콜라겐이 28%, 그 다음에 엘라스틴이 2%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7대 3이네요. 이렇게 이고 인장 강도가 작용. 그리고 잡아당기는 인장력하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백질 이거는 탄성력 엘라스틴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장력을 받아서 뭐예요? 세포 내과 세포 외의 물질 교환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 내과 세포 외의 물질 교환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워킹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르게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연 내가 한 발짝 걷고 다음 짝 걸었을 때에 내가 이 미들 스탠스로 갔을 때 과연 대퇴사두근이 얼만큼 작용하느냐, 대사두근이 얼만큼 수축하느냐라고 그들의 신호를 받아서 얼만큼 수축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 수축이 중요하죠? 오케이. 수축해야만 다음 동작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응? 수축할 때 이동 물질이 같이 수축돼서 같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요구하는 답은 뭐냐면 대퇴사두근을 수축해야만이 관절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대퇴사두근과 여기 있는 비복근, 가자미근, 여기 있는 햄스트링, 얘들이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적당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라비티, 중력의 저항을 안 받는다. 그러면 관절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죠? 이 안에도 활액이 있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유리보다가 유리 얼음의 한 10배 정도 부드러운 거예요. 활액 자체가. 그러니까 유리연골이라고 해요. 유리연골. 그게 얼음의 10배보다 10배만큼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럽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근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동의 수단에 사용되어지지만 우리는 이제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많이 걸었을 때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는 것은 내가 몸이 더 힘들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관절의 손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관절의 손상도 중요하지만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공간이다. 스페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공간을 잘 가질 것인지 그런 부분이냐. 그래서 그냥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압박을 받으면 이게 엉킴이거든요. 이 엉킴에 의해서 혈액이 업고되거나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공급이 지연돼서 이게 어떻게 돼요? 말라 수분이 부족해서 가동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폼롤러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오일 마사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자세로 장시간 앉거나, 그죠? 내가 쓴 얘기 그렇죠. 한 자세로 앉아서 그냥 내 뭐가 이게 누구고 하고 이게 찾다 보니까,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또 장시간 또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의 움직임이 감소되죠.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움직임이 없어지면 뭐예요? 여기 움직임에 의해서, 장력에 의해서 세포 외액과 세포 외액의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력이 감소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장력이 감소됐다는 것은 뭐냐면 땡기고 이 힘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뭔가가 길게 땡기는 장력이 세잖아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만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순환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금방 내 수분이 또 감소되고, 수분이 감소되고 혈액순환도, 혈액도 감소되고 근막이 경직되고, 그 경직은 수분과 영양분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운동을 하면서 정말 내가 공간을 압박하고 있는지, 내가 공간을 열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회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